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 손 이원희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정리하면서 점점 자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의외로 분량도 많아지고요. 좀 불확실한 것들을 또 바로 잡기도 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디테일한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제대로 아시는 것이 종중 문제를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면은, 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전체를 4개 파트로 나누어서 동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파트는 총회 및 이사회 결의, 또 여기에 관련해서 계약서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계약서에 약 15년의 전체의 그 어떤 내력들, 그 전체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를 2개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는 2018년 12월 10일 그 6차 임대차 계약서 내용이 지금 현재 마지막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영상에서는 중요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첫 번째 파트로서 우선에 이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그래서 가능한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를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밑에부터 하면은 요 별표는 말 그대로 별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사회로 연결되고, 또 이사회에서 또 결의가 되면은 총회로 연결되고, 총회가 연결되면은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로 연결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별도의 내용이 별표고, 이 세모는 이사회의 어떤 전체 내용의 기초가 된다 해서 세모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다이아몬드형이라 할까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제는 하나의 매듭이다 해서 총회로 연결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동그라미로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이러한 표시가 있으면 그렇게 설명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총회 및 이사회의 내용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된 그 15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도와 월 일들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데, 이 전체 흐름을 주의하면서 그 흐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영상에서 제일 처음에 2006년 9월 15일 종중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2016년 9월 15일이거든요. 이제 이때 총회 결의 사항이 있었는데, 이의경 회장이 선출되고요. 그때 종중규약을 개정하기로 결의했고요. 그 다음에
종중 소유 부동산을 주식회사 YA 디벨로프먼트, 이하 이제 YAD라고 이렇게 표현할 텐데요. 대표이사가 이의윤입니다. 우리 종중원이기도 하고요. 회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하기로 최초에 임대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골프장 문제가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 총회에서 여성 종원 참여시키지 않아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았는데요. 원래 종중규약에는 여성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나 이 어떤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면은 사적 자치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한 예로서 그다는 여성, 남녀, 동등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 평등성에서 어긋난다 해가지고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 판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종원들이 제기한 민사 사건에서 2010년 7월 23일, 그러니까 2010년이니까 보세요. 거의 한 3년 후에 고등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상당히 이후에 이렇게 무효 판결이 났잖아요. 자,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06년 11월 9일,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9월 15일자인데 약 2달 후에 최초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역시 YAD하고 했고요. 체결을 했고 이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대 기간은 23년이었습니다. 그때 또 기부금을 50억으로 하고 반하지 않는 조건을 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실행되지 않았고요. 임대료는 3년은 3억씩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년은 15억씩 이렇게 내는 걸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임대 계약서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근간이 되는 것은 2007년, 이것도 이제 보면은 딱 1년 후가 되잖아요. 1년 후에 2007년 11월 5일 1차 임대차 계약서가 됩니다. 이때에 YAD와 제페러스가 서로 합작을 해서 골프장 개발하자, 이렇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쭉 전체의 계약서에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1차 임대차 계약서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금을 그때 10억을 종중계좌로 입금을 받았고요. 내용은 2006년 11월 9일자 임대차 계약서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08년 2월 1일, 이것도 한 3개월 후가 되겠죠. 그래서 또 종중총회가 있었고, 그때의 결의사항은 부동산 신탁 등기권이 가결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신탁 등기를 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지상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지상권 설정을 하면은 지상에 있는 모든 건물 같은 거는 임차인의 소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업무 관련 위임의 건, 이런 것들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결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종현이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이것도 역시 이제 지난번에 처음 2006년 9월 15일 했던 그것이 무효되듯이 이것도 역시 같은 날, 이것도 거의 상당한 거의 10년이니까 한 2년 이상 후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날 이렇게 선고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으로 넘어가는데 2009년 11월 16일 종중총회가 있었고 그때의 결의사항은 이때 이제 이학성 회장이 선임이 되고요. 이종철 이장희는 이천공판대요. 부의장으로 선임이 되고 이때에 이제 임원 선출이 됐는데 이것도 종원들이 제가 민사사건에서 이것이 오히려 앞에 있는 것보다도 앞에 거는 7월 23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7월 16일 날 먼저 이 종중총회에 대해서 수원 지방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전부 다 무효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행착오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010년 이 빨간 글씨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서 제가 빨간 글씨로 했는데요. 2010년 3월 봄에 종중의 계약 검토위원인데 그 당시에 이태희님, 이승엽 변호사, 이용식님, 이승희님 이런 네 분이 검토위원회를 해가지고 계약 조건 및 실행 능력, 그러니까 업자의 계약 조건하고 실행 능력을 검토하기 위해서 3일 회계법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의뢰비 수수료로 8천만 원을 지불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3일 회계법원에서 이것이 앞으로 종중 운영의 전체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전체적으로 작용한다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중요하게 보는데 시공 능력 및 계약상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는데 3일 회계법인에서 2달 보름 만에 개발회사 제표로서는 시공 능력이 없음으로 이렇게 판정이 나버렸습니다. 이 이제 시공 능력이 없는 걸로 판정이 남으로써 그 종중 골프장 개발 이것이 상당히 이제 문제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계속 이제 자금도 없고 해가지고 딜레이되고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상해회계법인은 제시한 해법이 이제 여기 크게 중요하는데요. 계약서 7개 항이 수정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8일 이태희 님인데 이분이 이제 재무이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서 7개항 이 독소조항을 수정돼야 한다. 이렇게 이학성 회장에게 요구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태희 님의 수정 주요 요구 사항은 담보해서는 안 된다. 2년 내에 건설을 완성해야 된다. 20년 후 무상 반납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3일 회계법인에다가 의뢰한 것이 상당히 이 전체의 계약서라든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건으로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형 토지 신탁인데요. 이것이 2010년 10월 31일에 국토법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개발자가 개발 토지의 80%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2달 후에 그러니까 2010년 12월 30일 골프장 개발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해서 그 별자공파 이관희님이 무효 소송을 해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011년 이제 11년으로 넘어가지요. 10년에서 11년 11월 19일자 종중총회가 있었는데 결의사항인데요. 그때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 직무대행자 장성근 변호사가 직무 대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전부 다 앞에 내용들이 무효가 됐잖아요. 2006년 9월 15일자 이 총회, 2008년 2월 1일자 총회, 2009년 11월 16일자 총회, 이 무효 판결된 것들을 전부 다 무효인 안건을 다시 추인 결의를 받았습니다. 자, 추인 결의를 받았지만은 중요한 5번 안건인 골프장 임대 안건이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골프장 개발이 상당히 의미가 없는 걸로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 이듬해 2012년 7월 20일자 종중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성 정원도 참여시키고 건국대학교 새천년 대공연장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종대학교 대양홀 여기하고 건국대학교, 이때는 큰 관심이 없었고 형님이 관심이 있으셔서 자꾸 참여하니까 참석하라 해서 따라가서 이제 참석하는 정도였습니다. 예, 자, 근데 이때 이제 모든 것들을 추인을 받았습니다. 2007년 11월 5일자 YAD 및 제페로스 임대차 계약, 이것도 전체 내용을 추인을 받았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회장이 자격이 없으니까 계약 자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와서 임대차 계약도 추인받고 토지 사용 승낙도 받고 기타 인허가 유지를 좀 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신탁사와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도 결의를 했고요. 결의 사항의 이행을 종중 집행부에 위임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결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2년 11월경 그런데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것이 이 전체 흐름에서 2010년에 가서 제피로스가 회사 업자가 시공 능력이 없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업자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계속 그 진척이 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계속 뭐 어떻게 보면은 골프장 개발은 계속 파행으로 계속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업자 측에서 돈이 없으니까 2012년 11월경 제페로스 윤상권 대표가 PF 대출안을 제시를 합니다. PF 대출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셜 해가지고 프로젝트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대출이라는 PF 대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 계획안이 이것이 정말 좋다고 하여가지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안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은 그거를 검토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가지고 모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PF 대출안을 이제 업자 측에서 제시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종중이 요구한 대로 준공 후에 골프장 시설물 일체를 종중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니까 대신 PF 대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제안을 구두로 종중이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골프장 시설물 일체를 종중으로 이제 종중이 그걸 요구를 했고 그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골프장을 PF 대출을 해주면은 골프장은 소유는 종중이 된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PF 대출을 좀 해서 사업해달라. 뭐 자금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이하성 집행부는 PF 대출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되고요. 왜 이제 PF 대출을 거부하느냐? 이거를 하면은 지상권 문제라든가 종토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을 하다 보면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게 되고 당시 집행부 회의에서 PF 대출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고 이사에서도 추진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피로스가 사업비 조정 능력이 없어서
실시계획 인가 절차조차 이행하지 못하며 종종 이때는 이제 업자 측에서 제표로서가 부도가 나는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종중에 재산세도 내지 못하고 선이자도 미납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약 의무 불이행을 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2013년 4월 19일 종중의 제10차 이사회에서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이행 기간을 이렇게 주고 불이행 시 해지 최고장을 보낼 것을 만장일치로 이사회에서 가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에 이사회 결과를 해지 최고장을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달 후에 해지 최고서 이제 해지한다, 계약서 해지를 한다, 최고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금이 없으니까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때 이제 구속된 제피로스 어떤 일로 이제 정홍희 대표가 구속이 됐거든요. 구속된 제피로스 정홍희 대표가 석방이 됐습니다. 이 석방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실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석방 업자들이 이제 골프장 그걸 계속 하자 하고 회유를 하고 압력도 넣고요. 이완희, 이성희 등 몇몇 임원 및 이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사들에게 또 조금 겁박도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계약 해지를 번복하게 됩니다. 번복하고 골프장 사업을 이제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2014년 11월 8일자에 변경된 계약서, 이 변경된 임대계약자 계약서 등을 앞장서서 이제 이들이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결국 이제 정홍희가 석방되어 나와서 이제 2014년 9월 29일 제피로서는 자본금 3억으로 서리CC로서 법인 변경을 하게 됩니다. SPC로 이제 변경을 하는데, SPC라는 것은 특수 목적 법인이랍니다. Special Purpose Company 해가지고 특수 목적 법인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금 3억으로 이렇게 서리CC를 법인 변경을 하고요. 같은 날이 되는데, 같은 날에 종중에서는 14차 이사회에서 서리CC 골프장 사업 재추진을 논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약 한 달이 한 20일 경과가 되어서 2017년 10월 10일 종중 15차 이사회 결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서리CC로 변경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서리CC 골프장 토지 임대 사업 재추진권을 가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요. 그래서 이때는 인허가 목적 및 조건부 조건부 신탁 조건으로 만장일치 찬성 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거의 2006년부터 14년이니까 이것이 거의 6년, 7년 경과가 됐잖아요. 7, 8년이 경과가 됐는데, 이때까지 계약 조건 에 대해서 서로 길게 조율하기도 하고, 계약 조건에서 논란이 많았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그 과중에 소송도 여러 번 많이 있었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금 능력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게 되었고, 또 일부 정원들이 골프장 개발 반대 투적으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어 왔고,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여태까지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딱 결집이 되게 되는데요. 2014년 10월 29일 2차 임대차 계약서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결집이 돼 나갑니다. 변경의 핵심 요지를 보면은 파주에도 이제 그 문중 땅이 있는데 그것을 골프장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잘 되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모델로 삼았고, 또
3일 회계법인 그 평가된 것도 내용들 전체를 전부 다 흡수를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관리형 토지 신탁 개념도 이렇게 포함시키고, 또 당시에 시세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당시 시세도 반영이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가 좀 집약된 상태에서 서로 공문이 오고 가고 교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임대차 2차 임대차 계약서로 이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거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종토 영구 보존한다. 그래서 담보 제공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요. 자금 조달은 의리해야 된다는 것은 즉 서리 지시에서 해야 된다 하되 종토 담보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은 뭐 종토를 영구 보존한다는 의지는 좀 확고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허가를 위해서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그 다음에 임차인을 서리시시로 변경을 한다. 이사회에서는 변경하는 걸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임대 기간을 20년에서 33년으로 한다. 이 내용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기부금은 그때 기부금 50억 하는데 그 이제 계약금인데 10억을 보증금으로 전환한다. 그때 이제 계약금이었는데, 그다음에 또 그때 상당한 돈 대여금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보증금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돈들을 어떻게 보면 종중 운영자금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제피로스의 그 3,442평을 선소유권 이전한다. 먼저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한다. 지금은 준공 이후에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먼저 소유권 이전하고, 그리고 금액을 45억 이내로 보증금화한다. 그 다음에 임대료는 이때도 이제 대폭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15억이었잖아요. 근데 3년 동안은 1억 5천을 하고 나머지 30년 동안에는 3억으로 한다. 이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세엔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걸 보여드리려 했는데 지금 준비가 좀 안 돼서 아마 다음에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3억 5천이 아니라 이때는 3억이었습니다. 이 4차에 가서 이제 3억 5천으로 변화가 됩니다. 2차, 3차까지, 지금 현재 1차잖아요. 1차까지는 전부 다 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500억 상당의 골프장 시설물을 준공 후에는, 그러니까 골프장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 명의이전을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제 계약서에 꾸준히 계속 그 전체적인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굳이 내용을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20년에서 30년을 연장한 이유는 이때 골프장 시세가 거의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골프장이 거의 절반이 문을 닫고 한국에서도 골프장 시세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에는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장을 해줌으로써 수익성이나 채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15억에서 3억으로 전격적으로 내린 이유는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첫째, 이제 골프장 준공 후에 종종 소유를 하고 30년 임차권을 주고, 그다음에 30년 후에는 골프장을 무상으로 반환한다. 중요한 내용이지요. 과거에는 지상권이 있으면은 건물 자체가 자기네 것이 된다. 이제는 이것을 종종 소유로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종종 걸로 될 거니까, 그러니까 15억에서 30억으로 대폭적으로 이렇게 내린 어떤 계기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3일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은 계약상 임대료 15억이었을 때는 종종 부지만 임대하고 지상권이 임차인의 권리가 된단 말이에요. 20년 후에는 지상권 실설, 골프장 시설 2008년 이후 1일째도 이제 지상권 시설이 있었거든요. 일체를 종중으로 인수하려면은
그때는 이제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취득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그 금액이 거의 18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한 조건이 있으므로 그거를 매년 15억을 받아도 실제 수익은 약 1억 2천원 밖에 안 나온다. 이런 계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시설 일체를 무상으로 방한을 한다는 그런 조건에서 3억으로 대폭 이렇게 내려서 계약이 됐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11월 5일에 관리형 토지신탁을 체결을 하고요. KB 신탁, KB 부동산 신탁 회사에다가 관리형 토지신탁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당시 회장은 이학성, 총무는 이성근, 이용덕 님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할 때도 담보대출은 없다, 자금 조달은 서류지시에서 한다, 이런 것들은 그 의지가 확고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관리형 토지 신탁을 한 이유가 국토법상 임차인 소유 토지만 가지고는 임차인이 그 3,000 그게 있었잖아요. 3,442 그거 가지고는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신탁사 명의로 인허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탁사 명의로 이제 인허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신탁을 하게 됩니다. 2007년 계약 이후에 7년 동안 자금 능력 부족하고 각종 소송, 골프장 개발 이런 것들로 골프장 진행이 되지 않다고 있다가 이때 와서 이제 KB 신탁회사에다가 관리형 토지 신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014년 11월 8일 3차 임대차 계약서가 이제 작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종중 대표는 이학성이고, 그 다음에 윤상군, 업자 측에서는 윤상군 정태희가 되는데, 역시 임대료는 아까 쓰는 3차까지는 3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계약서 상에서 계약 대상자를 서리시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큰 의미가 다른 건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4년 12월 10일자 종중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결의사항이 이때에 이제 이학성 그 회장이 임기가 끝나고 새로 종중총회에서 임원 선출을 했는데, 이용희 회장, 이성희 이장이는 3쪽 공파인데요. 총무 이제 집행부가 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원 선출도 나중에 3분의 2를 득하지 못해서, 원래 종중규약에 3분의 2를 득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총회 무효 판결을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최초로 이사회에서 500억 PF 담보대출을 추진한 걸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때 PF 대표는 원래 담보도 없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셜하고 프로젝트 대출인데, 여기에다가 500억 담보를 해주면은 더 쉽게 담보 대출이 되지요. 그래서 이때 이제 3번의 이사회를 상정 후에, 그러니까 이용희 회장 집행부에서 이걸 이사회에서 상정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학성 회장은 보면은 2014년 11월 8일 3차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임기가 끝나는 그때의 총회에서 이를 보고 절차도 거치고, 그리고 임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014년, 2015년으로 넘어가는데요. 2015년 역시 이용희 회장 때인데요. 3월 4일 4차 임대차 계약서를 하게 됩니다.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내용을 이 임대차 계약서 자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자료를 좀 보면은 골프장 사업 추진 환경 변화에 따라서 4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임대료가 3억 5천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때 이제 골프장 사업 추진 환경 변화다 하는데, 이때 4차 임대차 계약서를 숨기고 있는 이유가
서리 CC는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원형 보존 지역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원형 보존 지역이라든가 설계 변경이라든가 총회 그 의결 사항입니다. 근데 종중총회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형 보존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가 지정한 것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연시시와 소송을 이렇게 진행할 때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면 해지, 계약 해지 어떤 조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KB부동산 신탁의 관리점 토지신탁 계약후 업체가 돈이 없어서 계속 시공을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5년 5월 종언에 의한, 이제 그러니까 14년 12월 10일 날 이제 이용희 회장이 집행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는데 이 약 6개월 후라고 봐야 되겠네요. 6개월 후에 이제 종언에 의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계영님, 이관희님, 이중택님, 이런 분들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직무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종중은 계속 표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 3월 15일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1심, 2심, 이제 3심에 가가지고 2014년 12월 10일자 이용희 집행부 및 이사진 종중총회 이 무효 결정으로 총회를 열어서 해결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한 달 후에 2016년 4월 10일자 종중총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항으로 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봅니다. 이때에 박형용 변호사가 직무 대행을 해서 가지고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역시 총회 및 이사 결의하고 계약서 내용, 이러한 것들을 연결해서 계약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6차 임대차 계약서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문제점들을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